내 이름은 유키, 25세 회사원. 아니, 회사의 노예라고 하는 편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다.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한 회사는 흔히 말하는 블랙 기업이었다. 설명회 때만 해도 여러분의 노력 여하에 따라 나이와 상관없이 승진이 가능하고 잔업도 거의 없고 잔업수당은 1분 단위로 지급되며 자상한 선배들이 여러분을 서포터 해줄 거다. 유급 휴가도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라며 회사의 장점을 어필했었지만 입사해보니 현실은 야 신입, 이 자식 이걸 자료라고 실수투성이잖아. 아까 제가 보여드렸을 때는 문제 없다고 하셨었는데요. 이게 선배한테 어디서 말대답이야? 오늘 안에 당장 수정해놔. 말대답한 벌로 이것도. 내일 아침까지 데이터 다 정리해놔. 벌써 밤 9시가 넘었는데요. 그래서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너 유급 신청한 거 기각됐으니까 그렇게 알아. 아니, 왜요? 일은 개떡같이 하는 게 어디서 유급 휴가는 꼬박꼬박 챙겨 먹으려고 들어. 양심도 없이. 선배들 자신들도 대부분 이런 갑질을 당하면서 회사 생활을 해왔기 때문인지 갑질 피해자였다가 가해자가 되는 그런 분위기의 회사였지만 그 중에서도 나의 직속 상관인 데키토우 씨는 원톱, 부하에게 갑질 심하기로 독보적인 존재였다. 하필 이런 사람한테 걸려서 나는 매일매일 그의 먹잇감이 되어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 다녀왔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오늘도 늦었네. 저녁 먹어야지. 됐어요. 생각 없어요. 얘, 너 얼굴이 왜 그러니? 일을 너무 늦게까지 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런 거니까. 그러니? 그리고 너무 미안한데 형 결혼식에 난 아무래도 못 갈 것 같아. 뭐? 휴가 낸다고 했잖아. 그리고 평일도 아니고 토요일인데? 출근하는 것도 납득이 안 가는데? 회사에서 표면상으로는 주 2회 휴무라고 정해놨지만 실제로는 토요일 출근이 일상화되어 있었고 만약 토요일에 출근을 하지 않으려면 휴가를 신청해야 했다. 죄송해요. 일이 너무 많이 밀려서. 저 그만 잘게요. 예, 유키야. 당신도 그렇게 입 다물고 있지 말고 뭐라고 말 좀 해봐요, 좀. 쟤 저러다 뭔 사달이 나도 단단히 나지 싶은데. 흠흠만 하지 말고 좀. 남자는 말이야, 혼자 힘으로 극복해야만 하는 일이란 게 있는 거야. 어디 가요? 샤워. 또 핸드폰 들고 들어가네. 방수 주머니에 잘 넣고 들어가요. 자, 그럼. 몸은 이미 피곤의 극치였고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지만 내일 또 데키토우 씨에게 혼날 일을 생각하니 심장이 두근거려서 자꾸 눈이 떠졌다. 이럴 때 그 사람하고 얘기라도 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 시간엔 이미 자고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이었다. 유키, 뭐해? 늦은 시간에 미안. 자? 아님 아직 안 자? 카오루, 나 지금 너하고 얘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 진짜? 우리 텔레파시가 절묘하게 통했네. 카오루, 너는 항상 타이밍이 좋아. 근데 무슨 일 있었어? 이 친구의 이름은 카오루. 이게 본명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다. 인터넷상의 가상게임 공간에서 알게 된 친구니까. 카오루와 친해진 건 내가 입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이다. 쉬는 날에도 외출할 여유가 생기지 않던 나는 시간 날 때 짬짬이 할 수 있는 게임이 유일한 취미가 되어 있었다. 게임을 하다가 처음으로 대화를 신청해 온 사람이 카오루였다. 우리 둘 다 게임 초보자였지만 둘이 힘을 합쳐서 미션을 클리어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꽤 강력한 보스를 상대로 이기기도 했다. 그러면서 점점 카오루와의 사이가 돈독해졌고 게임을 시작하고 1년 정도가 지났을 무렵 메시지 아이디를 교환한 뒤로 이렇게 허물없이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카오루는 나보다 몇 살 위이고 회사원인 것 같았다. 잔업 지옥 속에 사는 나의 괴로움이나 힘든 일에 대해서도 내 얘기를 잘 들어주었다. 어떤 얘기는 가족에게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카오루는 지금 내게 너무 고마운 존재다. 내 얘기만 너무 하게 되니까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카오루의 넉넉한 품성에 나도 모르게 기대고 의지하게 되었다. 오늘도 상사한테 된통 당했어.
아, 맨날 말하던 그 자식? 이미 확인까지 다 하고 오케이 해놓고서는 나중에 와서 트집을 잡잖아. 그것뿐인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또 하라고. 거기까지면 나도 참겠는데 우리 형 결혼식에 가려고 휴가 신청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잖아. 그건 진짜 심하네. 인사부에다 말하는 것도 힘들다고 그랬었나? 우리는 직속 상사가 안 된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 게다가 데키토우 씨는 사장 조카거든. 누가 함부로 말대꾸도 하기 힘들어. 대책이 안 서네. 하필 그런 인간이 직속이 돼서. 제대로 된 회사면 그런 일은 상상도 못하는데 말이지. 난 지금 다니는 데가 첫 직장이라서 다른 회사 사정은 잘 모르는데 카오루 회사는 상식이 통하나 봐. 네가 내 상사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직은 생각해 본 적 없어? 너 아직 젊은데 다른 기회도 얼마든지 있을 거야. 나를 필요로 하는 회사가 있을까? 너 그런 사고방식은 네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 어? 자기 가치를 자기가 폄하하면 정말 그 정도의 사람밖에 되지 못한다고. 네가 지금 그 상사한테 매일 당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많이 다쳐서 그런 것 같은데 너 자신을 믿고 자신감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내 말 알지? 노력할게. 고마워, 얘기 들어줘서. 맨날 내 얘기만 하는 것도 그렇고. 그게 뭐 어때서? 너 내일도 일찍 나가야 되지? 빨리 자라. 너도 잘 자. 또 봐. 자신감을 가져라. 내일 하루도 잘 버텨보자. 카오루와 대화를 해서 그런지 나는 한 번도 깨지 않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하지만 다음 날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다. 뭐가 어째? 너 지금 게를 못 먹는다고 했어? 그걸 왜 못 먹어? 그날 나는 데키토우 씨가 거래처 사람들을 접대하는 자리에 같이 가게 되었다. 사실 나는 갈 이유가 없었지만 회사 경비에서 지급되는 상한액을 늘리기 위해서 억지로 참석하게 된 것이다. 접대한 대상은 중요 거래처인 모니로봇 상사였다. 아직 단발 조문밖에 받지 못한 실적이었지만 데키토우 씨는 그걸 계기로 모니로봇 상사와 지속적인 거래를 터야겠다는 큰 포부를 갖고 있던 차였다. 그런 이유로 데키토우 씨는 접대할 자리를 마련한 것이었는데 게 알레르기가 있는 나는 메인 요리로 나온 게를 전혀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데키토우 씨한테 한 순간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다는 말은 전에도 몇 번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알게 뭐야. 지금 이게 어떤 자리인데 네가 다 망치겠다는 거야? 뭐야, 진정하시고요. 알레르기라 못 먹는 건 어쩔 수 없죠. 점원한테 얘기해서 게가 안 들어가는 요리를 별도로 주문하면 될 일입니다.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시다니. 너 때문에 식사 분위기 망치고 손님들이 오히려 널 배려하게 만드는 게 말이 돼? 당장 사과해.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고개 숙여 사과를 한 그때였다. 너 그게 사과야? 머리를 더 숙여야지. 데키토우 씨가 내 머리를 위에서 짓누르면서 자기 체중을 나한테 얹더니 결국 나를 바닥에 깔아뭉갰다. 으아! 얼굴이 그대로 땅에 처박히면서 코피가 사방으로 튀었다. 야, 먹어. 왜 안 먹어? 간신히 입으로 숨을 쉬고 있는 나에게 게살을 집어와서는 억지로 내 입에 넣으려는 데키토우 씨. 나는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가빠졌다. 반사적으로 입에 들어온 게살을 삼킨 탓에 전신에 가려움증이 퍼졌고 얼굴은 새빨갛게 변해 있었다. 그런 내 모습을 본 데키토우 씨는 야, 너 꼭 개 같다 라며 혼자서 배꼽을 잡고 웃었다. 참담한 내 모습을 보다 못한 모니로봇 상사 사람들이 이제 그만하라며 중간에서 말려준 덕분에 그 정도에서 고문은 끝이 났지만 그러고 나서 서로 마지못해 앉아있었던 식사 자리는 최악이었다. 오늘 일로 모니로봇 상사하고 거래가 틀어지면 다 네 탓이니까 그런 줄 알아? 그게 왜 제 탓이에요? 네가 뭘 먹네 못 먹네 그딴 어린애 같은 소리나 해대니까 그런 거 아니야? 누가 봐도 데키토우 씨의 폭력적인 모습에 거래처 사람들도 황당해했던 게 분명한데 정작 당사자인 데키토우 씨는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리려고 했다. 길거리에서 그게 왜 내 책임이냐고 따져 묻다가 다시 한번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다.
다시 코피가 터져서 괴로워하는 사이 데키토우 씨는 내 지갑에서 멋대로 1만 엔을 꺼내더니 이건 손해배상액을 받을 거에서 미리 선불로 받는 거라면서 택시를 잡아타고 먼저 가버렸다. 많이 늦었네. 야, 너 얼굴이 왜 그러니? 넘어졌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어디 좀 보자. 아무 일도 아니에요. 네 엄마 쓰러지는 꼴 보고 싶어서 이러니? 아버지는 말없이 상처를 치료해 주셨다. 코뼈는 부러지지 않은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그게 상사한테 맞았어요. 맞았어? 왜 그랬는데? 나는 요점을 간추려서 사정을 설명했다. 아버지와 이렇게 속 얘기를 해본 게 얼마만인가 싶기도 하고 처음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말없이 내 얘기가 끝날 때까지 경청해 주었다. 내 친구가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상사가 하라는 대로 무조건 따르지 않겠다고 다짐했었는데 근데 결과가 이 모양 이 꼴이네. 그 친구가 원망스럽니? 무슨 말씀이세요? 상사한테 엄청 당했지만 나도 한번 꿈틀 해봤다는 거 후회 안 해요. 그래, 내일부터 괜찮겠니? 모르겠어요. 모니로봇 상사하고 거래가 어떻게 될지에 달려있지 않겠어요? 상대가 모니로봇 상사면 꽤 큰 기업인데? 물론 거래가 잘 성사되면 별 탈 없이 넘어가겠지만 아까 식사 분위기로 봐서는. 다음날 나의 불길한 예감은 적중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제 어쩔 거야? 모니로봇 상사건 다 물거품 됐는데, 어? 업무 시간이 시작되자마자 그쪽에서 연락이 왔는지 데키토우 씨는 전화를 끊자마자 내 자리로 왔다. 그쪽에서 계약 결렬의 원인이 저한테 있다고 했나요? 말을 하나 마나. 네가 그따위로 초를 치니까 될 일도 안 된 거지. 이 쓸모없는 쓰레기 같은 이라고. 한바탕 욕을 하던 데키토우 씨는 부장님 호출로 방에서 나갔다. 내 눈으로 부장과 데키토우 씨가 얘기하는 걸 보지는 못했지만 짐작컨대 어제 접대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적당히 자기한테 유리하게 보고했겠지. 잠시 후 나도 따로 부장에게 불려갔고 나도 나름 개 알레르기가 있는데도 억지로 먹인 거며 거래처 사람들 앞에서 폭력적으로 무릎을 꿇게 한 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얼굴을 주먹으로 맞은 일까지 모두 보고했지만 부장 입에서는 데키토우한테 그런 얘기는 일체 들은 일이 없다며 모두 내가 책임 회피를 하려고 둘러댄 말이라며 취급도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나는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 중벌로 한직으로 내려가라는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데키토우 씨는 무사했다. 나는 이제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스테플러로 자료를 묶는 일만 반복했다. 그러던 어느 저녁. 내일 10시 너네 회사 앞에서 보자. 카오루, 난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어. 그럼 안 돼. 난 아무 힘이 없다고. 할 수 있어. 잘 들어. 내일 10시야. 거짓말을 해서라도 둘러대고 그 시간에 나오라고. 오랜만에 받은 카오루의 메시지가 무슨 의도로 하는 말인지 도통 감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날 나는 어제 약속한 시간에 맞춰 회사 입구로 나갔다. 이러니 저러니 3년 동안 버팀목이 돼준 카오루의 말에 마지막 남은 한 줌의 힘이 내 등을 밀어준 거란 생각이 든다. 약속한 시간이 되자 그 자리에 나타난 사람은 여깁니다. 당신은... 뒤를 돌아보니 며칠 전 접대 자리에 있었던 모니로봇 상사의 부장인 수고우 씨가 서 있었다. 우리 쪽에서 거래를 거절한 것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억울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시죠. 제가 온 건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일부러 이런 수고를... 제가 불의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라서요. 실례하겠습니다. 사장실에는 사장과 부장 그리고 데키토우 씨가 같이 있었다. 이게 누구십니까? 모니로봇 상사분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혹시 거래 문제로 오신 건가요? 그럼 그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어떻게 좀... 네, 제가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그에 앞서서 진실을 밝혀두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직접 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데키토우 씨, 제가 전화로 거래를 거절하면서 했던 말을
부장님이나 사장님께도 잘 전달하셨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사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데키토우 씨가 뭐라고 하던가요? 아니, 그게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사장님께 묻고 있습니다. 저기에 있는 우리 회사 사원이 지난번 식사 자리에서 큰 실수를 저지르는 바람에 귀사분들의 기분을 불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거래가 결렬됐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니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접대하는 자리에서 부하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먹지 못하는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사람이 있는 회사와는 절대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요. 유타.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삼촌, 그러니까 이건... 여기 있는 데키토우 씨가 담당자로 있는 한 저희 회사는 절대 거래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저희 회사의 사원이 큰 결례를 범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나머지는 저희 쪽으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은 무시무시한 얼굴로 부장과 데키토우 씨만 자리에 남으라고 했다. 나는 모니로봇 상사의 부장님을 배웅하기 위해 따라 나갔다. 오늘 일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날 좀 더 확실하게 막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해서 두고두고 후회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부장님께서 일부러 여기까지 오실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아버님께 아무 얘기도 못 들으셨어요? 예? 아버지요? 사실은 수고 후 부장의 얘기를 듣고 나서야 나는 모든 일을 이해할 수 있었다. 다녀왔습니다. 왔니? 아버지, 아니, 카오루. 아버지셨어요? 무슨 말이니? 시침이 떼셔도 소용없어요. 수고 후 부장님한테 다 들었어요. 서류마다 트집 잡고 유급휴가 안 내주는 전형적인 갑질 상사가 거래처와 계약 문제가 틀어지자 그 책임을 전부 자기 아들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한다면서 좀 도와달라고 아버지가 부탁했다면서요. 그건 예전에 그 사람하고 같이 일했던 적이 있어서 우연찮게 얘기가 나와서. 아버지, 생각 안 나세요? 저는 맞았다는 얘기 말고는 데키토우 씨에 대해서 아버지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가 모든 얘기를 다 한 사람은 카오루 뿐이라고요. 지금까지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쑥스러운 얼굴로 그게 얼굴 마주보고 직접 물어보긴 뭐하잖아. 그럼 게임하면서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란 얘기예요? 뭐 그런 셈이지. 수고 씨가 말한 그대로였다. 무뚝뚝하고 말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내 걱정을 많이 해주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었다. 하여간 아버지도 엽기야 정말. 엽기? 엽기는 아니지.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그동안 걱정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했어요. 그 후 나는 원래 부서로 복귀하게 됐지만 이번 일을 경험하면서 이직을 결심했고 과감하게 사표를 냈다. 모니로봇 상사와의 거래를 위해서라도 계속 남아달라는 말을 들었지만 한 달 안에 퇴직 처리를 안 해주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로 나가자 부장은 우물쭈물할 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편 데키토우 씨는 모니로봇 상사와의 거래를 수포로 만든 진짜 범인으로서 그리고 동료에게 폭행을 가한 점 등 도를 넘어선 갑질행위가 하나둘씩 전모가 드러나자 삼촌인 사장이 불같이 화를 냈고 결국 해고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그와 더불어 데키토우 씨의 말에 꼭두각시처럼 굴었던 부장이나 이사진들도 데키토우 씨의 얼굴 표정이나 살피고 분별력 없이 굴었다는 게 사장님의 심기를 건드렸고 다행히 해고는 면했지만 엄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고 한다. 한 달 후 나는 새 직장을 찾았다. 새 직장으로 출근하기 전까지 2주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마침 그 기간에 형의 결혼식이 있었고 기쁘고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의 새 직장으로 말하자면 유키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날 이후 수고우 부장님이 먼저 입사 제안을 해주셨고 나는 흔쾌히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알고 보니 수고우 씨는 예전에 다른 회사에서 아버지의 부하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지난번 일로 적게나마 은혜를 갚은 것 같아서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의리나 정 때문에 자네를 우리 회사에 영입한 건 아니니까 그건 오해 없기 바라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일로 능력을 보여달라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 다녔던 회사는 내가 이직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사원들도 더 이상 이런 회사에 다니고 싶지 않다며 줄줄이 빠져나갔고 그에 따라 회사의 경영도 타격을 입고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들었다. 3년 동안 암흑기가 계속됐었지만 어렵게 얻은 새 직장에서는 보다 의미 있고 알차게 사회인다운 생활을 즐기고 싶다는 희망을 가져본다. 물론 나의 취미인 게임도 계속하면서 말이다. 힘내자. 아자. 내 이름은 야마모토 차라코. 26살이다. 남자친구인 다케시와는 사귄 지 3년이 지났고 이미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사이이다. 차라코, 우리 올해 안에 꼭 결혼해서 앞으로도 쭉 같이 살자. 응, 우리 꼭 그러자. 그럼 우리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저축도 많이 해야겠다. 결혼을 목표로 하고서 우리는 자기 일에 전보다 더 진심이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이었다. 중요한 서류를 집에 두고 온 것을 안 나는 점심시간에 잠깐 집에 가서 서류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진짜 최악이야. 하필 오늘 필요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두고 왔어. 얼른 갔다 와야 해. 에? 여자 신발이잖아. 이런 게 왜 우리 집에? 다케시는 회사에 있을 텐데. 그럼 설마... 이상하다고 생각한 나는 조심스럽게 거실로 향했다. 그러자 다케시 방에서 다케시 너무 좋아. 좀 더 해줘. 나도야. 에리 사랑해. 그럼 좀 더 달린다. 헐, 대화가 완전... 누가 들으면 여기가 미국인 줄 알겠네. 근데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야? 다케시 오늘 회사 간 거 아니었어? 차라코, 침착하자. 지금은 냉철하게 녹음 준비를 하고 불륜 상대의 신분을 알 수 있는 걸 찾아야 돼. 명함 같은 게 좋은데... 있다. 이름은 오카자키 에리. 뭐야, 이 여자 대기업 영업 담당이잖아. 아니, 왜 영업 담당이 평일 대낮에 타케시랑 여기서... 이것들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다케시도 저 불륜녀도 철저하게 응징할 거야. 전직 일진을 뭘로 보고 이것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나는 내 분노에 나를 맡긴 채 명함에 나와 있는 주소를 보고 그 회사로 직진하기로 했다. 죄송한데요. 이 회사에서 무조건 높은 분 아무나 좀 빨리 불러주세요. 저 무슨 일로 우선 용건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지금 들고 계신 소화기 좀 내려주시겠어요? 이건 못 내려놓지. 이 회사 영업 담당이 지금 내 남친하고 바람을 피우고 있거든. 그것도 근무 시간에. 이게 말이 돼? 네. 용건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영업부 부장님께 연락을 해볼 테니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그리고 몇 분 후 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내려왔다.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영업부에서 부장직을 맡고 있는 우에다라고 합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무슨 일로 찾아오신 겁니까? 부장님이세요? 하이루? 제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여기 영업부에 오카자키라는 여자 있죠? 예, 오카자키라면 지금 영업 때문에 외근 나가서 자리에 없는 걸로 아는데. 실은 그 오카자키라는 여자가 근무 시간에 저희 집에 와서 제 남친하고 바람을 피웠거든요. 예? 그게 무슨... 지금 하신 말씀이 사실입니까? 사실이죠. 그럼 증거도 다 녹음했고요. 여기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케시 너무 좋아. 좀 더 해줘. 나도야. 에리 사랑해. 그럼 좀 더 달린다. 이건 좀... 당신 부하가 근무 중에 여기가 미국인지 어딘지 모를 짓을 하고 있다고요. 에리가 왜 거기에서... 지금 에리라고 한 거 맞죠? 그죠? 여자 부하 이름을 성을 빼고 이름만 부르기도 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럼 혹시 부장님하고 이 불륜녀하고 사귀는 거예요? 저기요, 목소리 좀 줄이세요. 그럼 왜 그렇게 이름을 여친 부르듯이 부르세요? 그건... 예, 할 수 없네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이건 우리 둘만 아는 비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에리와 저는 교제하는 사이가 맞습니다. 가까운 시기에 결혼도 생각하고 있었고요. 헐, 대박.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하고 둘이서 함께 살 신혼집도 찾아보자고 장래까지 약속한 사이인데 어쩌다 이런 일이... 내 말이요. 나도 그랬는데 어쩌다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어? 이게 뭐냐고. 하지만 그런 개인사는 둘째 치더라도 근무 중에 이런 미국식 멘트를 날리며 바람을 피우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합당한 징계를 내리는 게 마땅합니다. 저기요, 부장님. 제가 지금 좋은 생각이 하나 떠올랐거든요. 지금 당장 저하고 저희 집으로 가는 거 어때요? 어차피 우린 같은 처지니까 우리 둘이서 그 둘을 처절하게 응징하자고요. 그 두 사람이 아직 집에 있을까요? 확실하진 않지만 아메리카 스타일의 섹스는 좀 시간이 길게 걸리지 않을까요? 그럼 아직 집에 있을 수도 있죠. 부장님의 지고지순한 마음을 짓밟은 나쁜 불륜녀와 저의 구제불능 저질 남친을 눈물이 뚝뚝 흐를 때까지 혼을 내주자고요. 네, 그래야죠. 부장님 잠시만요. 잠시 후 오후 2시부터 미팅이 잡혀 있는데요.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다음으로 미뤄줘. 그렇게 해서 나와 부장은 하루 동안의 반격 동맹을 결성. 동맹 사이인 우리는 택시를 타고 불륜 현장으로 서둘러 이동했다.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두 사람이 아직 집에 있어야 할 텐데. 그럼 일단 전쟁터로 뛰어들어가 보죠. 내가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염탐해보니 역시 아까 그 방에서 아까 같은 야리꾸리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그럼 그렇지. 제가 뭘 했어요? 아메리카 스타일 섹스는 길다니까요. 부장님, 준비되셨죠? 갑니다. 니들 대낮부터 뭐 하는 거야? 차라코, 네가 이 시간에 여긴 웬일이야? 오늘은 늦게까지 일해야 한다고 했잖아. 그러자 뒤에 서 있던 부장이 말을 시작했다. 이름이 타케시인가 보네요. 처음 뵙겠습니다. 두 사람 긴 시간 동안 충분히 즐긴 것 같은데 당신 옆에 있는 여자는 내 여자친구거든. 어? 당신 여길 어떻게 알고 왔어? 너 오늘은 거래처 돌면서 영업해야 하는 날 아니었어? 근데 근무 시간에 사람이라면 생각이란 걸 하고 살아야지. 이런 너 자신이 한심하지도 않냐? 그러니까 이건 이러는데도 이유가 있어. 부장님, 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여자가 계약을 성사시키고 싶다며 우리 집에 와서는 말하자면 미인계를 이용하는 수법입니다. 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저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기 때문에 저항했지만 이 여자가 억지로 저를... 그러니까 엄연히 저도 피해자라고요. 차라코, 너도 오해하면 안 돼. 내가 사랑하는 건 차라코 너뿐이야. 내가 가만히 입 다물고 들어줬더니 누굴 가만인 줄 알아? 그 입 못 닥쳐? 뻔하지. 네가 이 멍청한 여자를 꼬셔서 바람 피운 거 누가 모를 줄 알아? 평일 대낮부터 회사 땡땡이 치고 바람이나 피우는 주제에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니? 이 원숭이만도 못한 놈아. 뭐가 어째? 너 말 다 했어? 난 진짜 이 여자한테 속은 거라니까. 너 무턱대고 몰아세우는데 무슨 증거라도 있어? 어? 증거 필요해? 그래, 그럼 어디 한번 이거 들어봐. 타키씨, 너무 좋아. 좀 더 해줘. 나도야, 에리, 사랑해. 그럼 좀 더 달린다. 이거 어떻게 한 거야? 오늘 오전에 꼭 필요한 자료를 집에 두고 가서 그거 가지러 왔었어. 그랬더니 현관에 여자 신발이 있었고 설마 하면서 거실로 조용히 들어갔는데 이런 말소리가 들려서 녹음해둔 거야. 아이씨, 이 불륜녀. 너도 저놈하고 똑같거든? 뭐? 부장님은 널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몸이 부서져라 열일하는데 넌 근무 시간에 일은 내팽개치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같은 여자가 봐도 욕 나와. 에리, 네가 그동안 나 몰래 이러고 다녔다니. 처음엔 절대 아닐 거라고 널 믿고 싶었어. 미안해요.
앞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니들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줄 거니까 각오해 두는 게 좋을 거야. 이 정신 나간 불륜 커플아. 차라코, 제발 고소만은 참아줄 수 없을까? 나도 먹고 살아야 하고 지금 회사도 중요한 시기란 거 너도 알잖아. 제발 나 한 번만 봐줘. 정말 잘못했어. 저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부장님, 이후에 어찌됐건 이번 일은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진짜 성실하게 오직 일에만 전념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해고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포기해. 이미 늦었어. 다케시, 너네 부모님한테도 벌써 있는 그대로 다 말했고 아는 사람한테 변호사도 소개받은 상태야. 이번 주에 만날 약속까지 다 잡아놨다고. 언제 그렇게 다... 아니 오카자키, 너도 마찬가지야. 이 일에 관해서 이미 사장님께 보고도 마쳤어. 사장님 분노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격렬하시더라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네 징계 처분이 확정될 거야. 보나마나 해고 처리되겠지만 확실한 결정은 기다려봐야겠지. 어떻게 그렇게... 무슨 말인지 상황 정리됐지? 친절한 설명은 딱 여기까지니까 이제 여기서 당장 나가줘.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 노력해봐. 그럼 가볼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두 사람은 도망치듯 집에서 나갔다. 그 후 이 불륜 커플을 다시 만나는 일은 없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다케시와의 악혼은 깨졌고 변호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합의를 본 결과 다케시는 나에게 위자료로 400만 엔을 지급하라는 결론이 났다. 불륜 관계였던 여자도 회사에서 해고됐다고 들었다. 그런 일이 있고도 그 두 사람은 한동안 관계를 지속했다고 하는데 위자료 지불 문제 등으로 싸움이 잦아지면서 결국엔 헤어졌다고 한다. 둘 다 직장도 없고 모아둔 돈도 한 푼 없고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면서 겨우겨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아무튼 내 입장에서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지만 그래도 결혼 전에 그 남자의 쓰레기 같은 본성을 알게 된 게 천만 다행이라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제 다 털어버리고 나는 행복해질 거다. 불행 끝. 다시 행복 시작. 내 이름은 야마모토 차라코. 현재 나이 28. 남편인 토모야와는 작년에 결혼해서 달콤한 신혼생활을 만끽하고 있다. 시댁 식구와도 아무 문제 없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도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렇게 좋던 사이도 갑자기 다 틀어지고 말았다. 어느 날이었다.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고 그래서 그날 시댁에 가서 다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그래, 차라코 왔니? 준비 다 됐으니까 넌 그냥 앉아있어.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차라코, 오랜만이다. 네, 언니, 오랜만이에요. 어머님, 오늘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오늘 니들 보고 오라고 한 건 다름이 아니라 내가 얘기할게. 실은 내가 결혼을 하게 됐거든. 정말요? 언니, 정말 축하드려요. 근데 저는 전혀 눈치도 못 채고 있었어요. 나도 너한테 좀 더 빨리 얘기하고 싶었는데 누나가 꼭 자기 입으로 얘기하겠다고 해서 난 입 꾹 다물고 있었어.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 올케한테만 늦게 말하게 돼서 미안, 차라코. 아니에요. 진짜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그럼 결혼식은 언제 하실 거예요? 그게 사실 얼마 안 남았어. 2달 후에 할 거야. 올케도 와서 축하해 줄 거지? 그럼요. 그야 당연하죠. 언니한테 정말 중요한 날인데 당연히 저도 축복해드려야죠. 제가 유급 휴가를 내서라도 꼭 갈게요. 고마워. 차라코 같은 애가 우리 집 며느리여서 정말 다행이다. 자, 그럼 얘기도 다 했고 다 같이 저녁이나 먹자. 네, 어머님. 그렇게 해서 시누이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되었고 결혼식에도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날벼락 같은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아빠가 웬일이지? 전화를 다 하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여보세요? 아빠 웬일이세요? 차라코, 큰일 났다.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어. 네? 자세한 얘긴 나중에 하고 빨리 병원으로 와라. 전화를 끊자마자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엄마는 이미 아빠가 혼자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은 뒤였다. 엄마, 눈 좀 떠봐.
나 아직 엄마하고 작별 인사도 못했잖아. 네 엄마가 손주 얼굴 볼 날만 손꼽아 기다렸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나 아직 엄마랑 할 얘기가 많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가면 어떡해. 갑작스러운 엄마의 죽음 앞에 나는 한동안 무기력감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었다. 그런 나를 걱정한 아빠는 나를 다독이며 엄마의 장례식 준비를 혼자서 묵묵히 해내셨다. 잘은 모르겠지만 요즘은 장례식장의 사정에 맞춰서 장례식 일정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차라코, 조금 진정이 됐니? 엄마 장례식은 이날로 정해졌다. 이 날짜에 다른 특별한 일은 없니? 네, 잠깐만요. 확인 좀 해보고. 그날은 신우이 결혼식하고 날짜가 겹치잖아. 하지만 엄마 장례식이 나한테는 더 우선이니까. 괜찮아. 그날로 해요. 그래, 다행이구나. 일단 그렇게 정하자. 신우이 결혼식에 간다고 했는데 결국 못 가게 됐네. 신우이하고 시어머니한테 먼저 얘기를 해야겠지. 나는 시댁에 전화로 사정을 얘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여보세요, 차라코. 무슨 일 있어? 언니한테 죄송하다고 해야 할 일이 생겨서요. 뭔데? 목소리가 왜 그렇게 어두워? 괜찮으니까 말해봐. 실은요, 저희 엄마 장례식이 언니 결혼식하고 날짜가 겹쳐져서요. 엄마 장례식엔 제가 빠지면 안 되니까 전 결혼식에 못 갈 것 같아요. 결혼식도 며칠 안 남았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죄송해요. 그러자 신우이의 말투가 갑자기 달라졌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엄마 장례식이 있어서. 그래서 내 결혼식은 아무래도 상관없고 자기 엄마 장례식만 중요하다는 거야? 아니요. 언니 결혼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요.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신우이 결혼식에 축하하러 와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너 이쁘다 했더니 많이 컸다. 저는 그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엄마 바꿔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여보세요? 차라코. 너 정말 결혼식에 안 온다고 그랬니? 아니 결혼식이 코앞인데 이제 와서 그럼 어쩌자는 거야? 넌 상식도 예의도 모르니? 네, 저도 갑자기 이렇게 돼서 죄송한 마음인데요. 제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엄마 장례식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 차라코. 너 잘 들어라. 네 어머니 일은 굳은 일이고 네 시누이 일은 경사인데 어느 쪽 일이 더 중요한지 생각 좀 해보라고. 알아들었으면 결혼식에 틀림없이 참석해라. 그럼 그렇게 알고 끊는다.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엄마 마지막 가는 길 아빠 혼자 있게 할 수는 없어. 입장이 난처해진 나는 남편에게 도움을 청해보기로 했다. 자기야. 나 그날 우리 엄마 장례식 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어머님이랑 언니한테 말 좀 잘해줘. 글쎄, 차라코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엄마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그렇게 결혼식 때문에 한참 들떠 있어가지고. 그게 말이 돼? 난 하나밖에 없는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 어떻게 하나같이 내 기분이 어떨지 생각도 안 해? 아니야, 난 네 기분 알아. 그런데 엄마랑 누나 입장에선 며느리가 결혼식에도 안 왔다고 하면 남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결혼식을 우선순위로 생각해주라. 남편의 모습을 보며 이 집 식구들이 정상이 아니란 걸 확실하게 깨달았다. 더 이상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나는 내 의지대로 엄마의 장례식에 가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장례식 날에 예정대로 엄마의 장례식을 치렀고 모든 절차가 끝나고 핸드폰을 확인하자 이게 다 뭐야? 전화가 40통이나 걸려왔어? 뭐야, 전부 시어머니랑 토모야한테 걸려온 거잖아. 차라코,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아빠, 이것 좀 봐. 이게 다 시어머니하고 토모야한테서 온 전화야. 아니, 이게 다 뭐냐? 메시지도 엄청나. 아빠도 같이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차라코, 너 지금 어디서 뭐하니?
넌 출가 외인이란 말도 몰라? 근데 친정일에만 득달같이 달려가고 넌 상식이 있니 없니? 아무튼 거기 사정이 어찌됐든 얼른 와서 얼굴이라도 보여. 너 그렇게 말 안 듣고 끝까지 결혼식장에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될지 생각 잘해라. 어? 차라코, 너 진짜 1억이야? 아니 대체 왜 결혼식에 안 오는 건데? 다 필요 없고 지금 당장 와. 우리 엄마랑 우리 누나한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 내 마누라라면. 알겠어? 결혼식에 못 간다고 한 뒤로 계속 이렇게 사람을 들볶아.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나.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는 게 상책이라고 본다. 아빠 아는 사람 중에 변호사가 있으니까 이번 일에 대해서 한번 자문을 구해보마. 아빠 생각에 이건 명백한 협박이다. 아빠 고마워. 근데 아빠 나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 못할 것 같아. 지금 그 사람들한테 갔다 올게. 엄마의 죽음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 나 절대 용서 못해. 그래, 우리 딸 당차고 용감한 것까지 엄마를 쏙 빼닮았구나. 그럼 조심해서 잘 다녀와라. 어? 그리하여 나는 상복을 입은 채 시누이의 결혼식장으로 향했다. 결혼식장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죠? 예, 넌 어디서 뭐하다 이제 오니? 누가 아니래? 우리가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지 알아? 이렇게 늦으면 어떡해? 이거 참 미안하게 됐네요. 그럼 제가 사죄를 드린다고 하기는 좀 뭐하지만 언니한테 축사를 좀 할까 하는데요. 제가 잠깐 마이크를 좀 잡아도 될까요? 아니, 너 무슨 꿍꿍이로 이러니? 우선 신랑 신부님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사실 저도 결혼식을 처음부터 참석하고 싶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오늘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저희 엄마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몰인정한 시어머니와 제 남편이 장례식보다 결혼식이 더 중요하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꼭 와라 라고 저한테 수십 통이나 전화를 걸었어요. 잠깐,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피로 현장에서 무슨 짓이야? 차라코, 일단 진정하고 그런 얘기할 거면 얼른 이리 내려와. 끼어들지 마. 내 말 아직 안 끝났어. 엄마는 저에게 있어 아주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엄마를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잃고 시리에 빠져 있는 저에게 저 두 사람은 자기들 하고 싶은 말만 하면서 저한테 무조건 강요만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모두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코, 너 지금 어디서 뭐하니? 넌 출가 외인이란 말도 몰라? 근데 친정일에만 득달같이 달려가고 넌 상식이 있니 없니? 아무튼 거기 사정이 어찌됐든 얼른 와서 얼굴이라도 보여. 너 그렇게 말 안 듣고 끝까지 결혼식장에 안 나타나면 어떻게 될지 생각 잘해라. 어? 차라코, 너 진짜 1억이야? 아니 대체 왜 결혼식에 안 오는 건데? 다 필요 없고 지금 당장 와. 우리 엄마랑 우리 누나한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 내 마누라라면. 알겠어? 네, 저한테 이런 식의 협박조가 담긴 말로 남긴 메시지가 핸드폰에 40개 넘게 저장돼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불과 며칠 전에 엄마를 잃은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저 두 사람에게 정식으로 사과받고 싶습니다. 사과? 난 너한테 저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 이건 제가 가짜로 꾸민 거야. 맞아, 저게 나랑 엄마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거기 두 사람 좀 정도껏 하시죠? 이렇게 증거가 명백한데도 인정을 못하겠다 이거지? 당신들이 남긴 메시지는 틀림없는 협박이라고 알아? 앞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철저하게 따지고 넘어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각오해 두는 게 좋을 거야. 너도 어머님도. 그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한 말 때문에 시누이의 피로연 자리는 엉망이 됐다. 내 말을 듣고 이번 일의 전후 사정을 알게 된 시누이 남편의 부모님은 시어머니와 남편의 태도를 상당히 못마땅해 했고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라는 말까지 했다고 한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하지. 그리고 나는 아빠한테 소개받은 변호사에게 부탁해서 시어머니와 남편을 협박죄로 고소하기로 했다. 결국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메시지가 강력한 증거가 되어
고액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다. 이거야말로 말 그대로 자업자득이 아닐까? 물론 당연히 남편과는 이혼했고 비상식적인 시댁 식구와도 완전히 끝을 냈다.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소중히 생각해주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고 싶다. 내 인생은 지금부터이고 아직 시작일 뿐이니까. 내 이름은 미나가와 리에, 30살의 회사원이다. 이번엔 나와 남편 사이에 있었던 진흙탕 불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굳이 말하면 나는 일을 위해 사는 타입으로 내 나름대로 커리어를 쌓아왔다. 6살 연상 남편인 슈지와도 업무상 알게 되었다. 슈지는 전 세계에 뻗어있는 대기업의 상속자이며 이미 벌써 몇 개의 계열사를 맡고 있기도 했다. 현재 그의 부모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음에는 분명하지만 사실 그건 아빠가 아닌 엄마 사에코 씨다. 60세의 연세로 지금도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 중인 워커홀릭 중에서도 찐 워커홀릭인 분이다. 야무지고 엄격해 보이는 여성으로 그 위압감은 실로 대단하다. 다만 나도 비교적 강한 인상을 가졌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판단할 순 없지만 결혼 전에 인사를 드릴 땐 리에는 젊었을 때 나랑 닮은 점이 많은 것 같구나. 마음에 들어. 분명 이런 좋은 분위기였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예, 자세가 그게 뭐니? 몇 번을 말해야 알겠니? 행동거지는 항상 공손해야 한다는 걸 명심해라. 매일같이 시어머니의 꾸중을 듣는 나날이 계속됐다. 하지만 흔히 말하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와는 살짝 결이 달랐다. 굳이 예를 들자면 도깨비 코치나 도깨비 강사라고 해야 할까? 미나가와 집안의 사람으로서 그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시어머니는 직접 예절과 태도, 그 외에도 다양한 교양들을 가르쳐 주셨다. 그게 정말 힘들었다. 나름 산전수전 다 겪어본 나도 항복을 외치고 싶어질 정도였다. 너무 힘들어. 수고했어. 오늘도 엄청 시달리고 왔나 보네. 뭐. 아니 근데 예절이랑 태도에 대한 레슨은 그렇다 쳐도 경제에 금융까지 알려주셔. 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 그런 것까지 배우고 있는 거야? 전에 얘기했잖아. 그새 까먹은 거야? 미안. 내가 생각해도 그건 아내로서 배울 교양은 아닌 것 같네. 그치? 내가 사회 경험이 아예 없는 아가씨였다면 최소한의 교양으로서 배울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난 현역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기도 하고 그 정도의 지식은 다 알고 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는 만큼 고생은 덜 하는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믿음도 산산조각 나버렸어. 대학에서 배운 거랑은 차원이 달라. 몸소 실천하는 교양이랄까? 그래서 결국엔 엄청 혼만 나. 진짜? 넌 지금도 계속 일하고 있는데 힘들겠네. 이 교양 수업 당신도 받았어? 어렸을 땐 나도 받았지. 근데 사회에 나오고부터는 한 번도 없었어. 내가 맡고 있는 회사 경영에 참견하는 일도 그닥 없으시고. 뭐? 그럼 왜 나한테만 그러시지? 뭐, 넌 자라온 환경이 평범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엄마도 필요 이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신 걸지도 모르고. 하긴 예절이랑 태도에 있어서는 내가 초보자나 마찬가지긴 하지. 어머님 입장에선 신경이 쓰이실지도 모르겠다. 그럴지도 모르지. 너무 힘들면 내가 슬쩍 말 좀 해줄까? 뭐 내 말을 들어주실지는 미지수지만. 고마워. 근데 괜찮아. 어머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임에는 틀림없으니까. 나도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어머님께 스파르타식 교육을 받는 나날은 이어졌다. 그래도 젊을 때 더 혹독한 환경에서 일을 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너무 힘들어. 얼마 전부터 몸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걱정되는 마음에 병원에 가보니 나는 신장병에 걸려 있었다. 그것도 꽤나 중증으로. 바로 입원과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그날 바로 병원 침대에 누웠다. 결혼 반년 만에 투병 생활이 시작돼버린 것이다. 다행히도 완치할 수 있는 듯했고 수술도 그렇게 많이 위험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치료 기간도 길고 수술 전후로 절대 안정을 취해야 했으므로 최소 몇 개월간은 직장을 쉬어야만 했다. 병에 걸린 건 하는 수 없지만 그만큼 불만도 생겼다.
입원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가는데 남편이 병문안을 와주지 않은 것이다. 내가 쓰러졌을 땐 달려와줬지만 그 이후 한 번도 얼굴을 비춘 적이 없었고 남편에게서 연락조차 오지 않았다. 그래서 넌지시 내 마음을 말해보고자 남편에게 라인을 보내봤는데 여보, 지금 잠깐 괜찮아? 괜찮은데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 일도 없어. 근데 조만간 나 수술하잖아. 잠깐이라도 얼굴 보고 싶어서. 아, 그랬지? 근데 미안해. 일이 너무 바빠서. 당분간은 얼굴 보러 못 갈 것 같은데. 나도 알아. 바쁜데 이런 말해서 미안해. 근데 마음이 좀 불안해서 아주 잠깐만이라도 와주면 좋겠어. 마음이 불안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을 팽개치고 갈 순 없잖아. 그치? 미안해. 그래도 수술날엔 같이 있어줄 거지? 그날 말인데 도저히 뺄 수 없는 출장이 잡혀서 못 갈 것 같아. 뭐? 일이 바쁘다는 건 이해하지만 수술 당일에도 못 온다고 하니 화가 났다. 그래서 전화를 걸어 그 일에 대해 따져 물었다. 선생님께 혼이 날 정도로 말이다. 결국 남편은 수술 당일에도 와주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시어머니가 친히 내 병간호를 해주신 것이다. 빡빡한 스케줄임에도 수술날도 같이 있어주셨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시길 내가 너무 힘들게 해서 네가 병이 난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줄 생각이다. 정말 미안하구나. 솔직히 평소 나를 대했던 행동들을 보고 나를 싫어하시는 게 아닌가란 생각도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 이렇게 내 병을 계기로 고부관계가 좋아진 건 잘된 일이었다. 반대로 남편과의 사이는 나빠졌기 때문에 무조건 기뻐할 순 없지만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떨떠름한 얼굴로 내게 와서는 몇 시간 후에 다시 올 테니 그동안 이거 좀 봐줄래? 시어머니가 건넨 것은 살짝 두꺼운 클리어 파일이었다. 파일 안엔 조사 보고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다. 나는 곧바로 출장 중인 남편에게 연락했다. 잠깐만, 내 전화 좀 받아봐. 뭔데? 나 일 중이니까 나중에 하자. 일하는 거 아니잖아. 요즘 푹 빠진 호스티스랑 불륜 여행 중인 거 다 알아. 공항에서 두 사람이 사이좋게 팔짱 끼고 걸어가는 사진도 있어. 여행 오키나와로 갔다며? 너무 부럽다. 그걸 어떻게 알았어? 지금 그게 중요해? 미리 말해두는데 변명 들어줄 생각은 없어. 이제부터 우리가 말할 건 위자료에 대해서야. 그래. 위자료쯤이야. 어차피 큰 금액도 아닐 텐데. 절대 안 봐줄 거니까 각오해. 안 봐준다고? 이제 막 수술 끝나서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 네가 지금 뭘 할 수 있겠어? 너야말로 괜찮아? 뭐가? 당분간은 직장도 못 나가잖아. 지금 네 입원비랑 치료비를 내고 있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 나머지는 내가 낼게. 그럼 기껏 받아낸 위자료를 다 날릴 텐데 네가 있는 병원은 국내 최고 실력의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돈도 엄청 드는 병원이거든. 근데 네가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겠다면 퇴원까지 돈을 다 대줄 수도 있는데. 뭐라고? 진짜 최악이다. 싫으면 이혼하든가. 잠깐 생각 좀 해볼게. 급한 건 아니니까 천천히 생각해. 이혼에 유리한 완벽한 증거를 가지고 따져 물었는데 왠지 전혀 먹혀들지 않았다. 너무 비참하고 분해서 눈물이 나왔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시어머니가 다시 오셨다. 이 보고서 어머님이 조사하신 거죠. 대체 왜 이런 조사를? 남편의 불륜 증거들이 담긴 보고서를 시어머니가 주셨으니 당연히 시어머니가 흥신소 탐정까지 고용해서 조사하셨을 것이다. 나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부드럽게 웃으며 많이 상처받았지? 정말 미안하다. 그치만 내가 이렇게 한 데엔 다 이유가 있단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그 다음 날 나는 남편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고 불러냈다. 나 왔어. 선물 사왔는데 줄까? 남편은 아주 당당하게 건방진 얼굴을 하고 들어오다가 엄마 계셨네요? 내 옆에 앉아 계신 어머니를 보고 당황했다. 그야 물론 이 이야기를 어머니 앞에서 하고 싶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은 남편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너한테 맡긴 회사 말인데 널 경영 책임자에서 빼려고 해. 다시 말해, 넌 해고야. 입을 열자마자 처음으로 하신 해고 선고에 남편은 더욱 당황했다. 잠깐만요. 바람 좀 폈다고 그건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갑자기 제가 책임자 자리에서 물러나면 회사도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냉정하게 대답했다. 이건 이미 결정된 거야. 그리고 차기 책임자와 내 후계자 후보는 리에가 될 거다. 어제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은 사실 꽤 오래전부터 쉬지에게 회사를 물려주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해오신 듯했다. 지금 맡긴 회사도 계속 적자였고 게다가 책임자인 아들은 회사 일을 모두 부하들에게 떠넘긴 채 놀러 다니기만 했다는 것도 알고 계셨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후계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 그때 나타난 것이 아들의 결혼 상대인 나였다. 내 소질을 알아보신 시어머니는 몰래 후계자 후보로서 나를 키워오신 것. 그러니 레슨의 내용도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경영자의 아내가 아닌 경영자로 키워내기 위함이었으니까. 나와 휴지가 오래 못 갈 거란 것도 이미 알고 계셨다고 한다. 옛날부터 여자를 밝히고 항상 여러 여자들과 양다리를 걸쳐온 걸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탐정에게 조사를 의뢰한 것도 슬슬 다른 여자와 만날 때가 됐음을 예상했기 때문이라고. 이리하여 모든 게 다 시어머니의 손바닥 위였다는 사실. 이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그렇다고 날 버리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는 엄마의 친아들이라고요. 맞아. 네가 이렇게 된 데엔 내 책임도 있어. 그니까 앞으로는 지방에 있는 지사에 일반 사원으로 입사해서 일하도록 해. 특별 대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다시 처음부터 공부하도록. 그러고 보니 시어머니가 남편을 위한 일자리를 하나 준비해뒀다고 하셨었지? 하지만 지방에서 그것도 처음부터 차근차근 커리어를 쌓아가기에는 남편의 프라이드가 너무 높았다. 남편은 고작 몇 개월 만에 그 일을 참지 못하고 때려쳤고 그대로 행방불명이 됐다. 당연하게도 어머니와도 의절당했다. 현재 내 병은 모두 나았고 사이코 씨의 직속 부하로서 일을 시작했다. 여전히 업무는 스파르타식이지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어서 오세요, 토라 씨. 치마담 기운이 없어 보이는데. 그게 토라 씨한텐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네요. 나랑 치마담 사이인데 당연하지. 무슨 일이야? 우리 아들이 또 이상한 여자한테 걸린 것 같아요. 치마담이 자주 말했던 이상한 여자들만 꼬인다는 그 아들 말이야? 애는 참 착한데 왜 이리 여자운이 없는 건지. 뭐 어때? 아직 젊잖아. 그렇게 여자 보는 눈을 키우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이번엔 상대가 너무 나쁜 여자예요. 그래? 사실은 내 이름은 네가타 아츠모. 사람들은 저를 여복 없는 아츠모라고 부릅니다. 싱글맘의 호스티스로 일하며 저를 키워주신 엄마와 모니로봇 술집의 개성 만점 누님들. 그런 누님들의 영향으로 저는 여보가 물렀거라 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제발 날 그렇게 부르지 마. 오늘은 빌런이었던 신입사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에도 저는 보기 좋게 나쁜 여자의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근무한 지 4년째 되는 저희 회사에 때 아닌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경력 채용이면 이해하겠지만 대학 졸업 후 반년이나 지난 사람이 들어오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카리 콘씨, 22살. 처음엔 이름이 특이하다는 인상뿐이었지만 그녀의 업무 지도를 해달라는 상사의 명령을 받고 일을 알려주기 시작하면서 바로 위험한 사람임을 감지했습니다. 그날 저는 하루 종일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실력 확인차 그녀에게 간단한 자료 작성을 부탁해뒀습니다. 보통은 대략 2-3시간이면 만들 수 있는 서류였지만 이제 막 입사한 것을 감안해서 오후 시간을 통째로 줬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이카리 씨 수고가 많아요. 오늘 아침에 부탁한 자료 작성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큰일 났어요. 왜요? 컴퓨터 전원을 어떻게 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작업 진행도는 0%예요.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오후 내내 뭘 한 거예요? 폰으로 자습했어요. 그냥 놀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좀 제 나름대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럼 컴퓨터를 켜는 방법 정도는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건 좀 힘들어요. 제가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건 SNS랑 문자밖에 없거든요. 아까부터 자꾸 당당하게 말하는데 너무 억지스럽지 않나요? 전혀요. 오히려 저를 제대로 지도하지 않은 아츠무 씨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알고 보니 이 신입 역대급 빌런. 이카리 씨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는 물론 컴퓨터로 메일을 보내는 것조차 어설펐습니다. 부장님, 저희는 IT 기업입니다. 컴퓨터 마우스를 보고 G, 입이라고 하는 애를 대체 왜 채용하신 겁니까? 채용한 이유야 있으시겠지만 그치만 제 후임으로 정하신 건 그게 말이지. 어른들만의 불가피한 사정이라도 있는 겁니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네? 대박! 그게 진짜입니까? 쉬, 목소리가 너무 커. 아무리 그래도 그런 애를 제 후임으로 정하신 건가요? 너희 집 술집을 오래 해왔다며? 네가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게 좀 더 익숙하지 않을까 해서. 편견죄로 고소하겠습니다. 미안, 부탁해. 보너스 더 챙겨줄 테니까 제발 부탁 좀 할게. 받아들이긴 힘들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정말 방법이 없나? 부장님 말에 따르면 이카리 씨는 어떤 임원의 연줄로 입사한 듯 했습니다. 그녀의 능력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밖에는 입사가 어려웠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문제는 그 연줄의 정체였습니다. 사실 그녀가 야쿠자의 딸이랍니다. 무려 우리 회사 임원의 3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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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인. 아무튼 거절하기 힘든 상대에게 이카리 씨를 채용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 우리 회사로 입사하게 되었다나 뭐라나. 하지만 아무 능력이 없었던 그녀에게 시킬 업무도 없었기 때문에 뭔가 그쪽 세계를 잘 알 것 같은 너에게 맡겨봤어. 이 말인데 일단 그 별 좀 빼봐. 난 그런 거에 안 넘어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업무 시간을 쪼개서 이카리 씨에게 컴퓨터나 업무 흐름에 대해 열심히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잠깐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그녀는 곧장 핸드폰 삼매경. 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상사에게 저도 더 이상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하필 제 이야기가 그녀 귀에 들어갔고 엄청 화가 난 그녀에게 황당한 문자를 받게 됐습니다. 야, 너 지금 장난까냐? 부장한테 왜 꼰지른 거야? 내가 일도 도움이 안 된다고? 사수인 네 능력이 딸리는 건 아니고? 잠깐만, 그 말투는 대체 뭐야? 상사한테는 예의를 갖추라고 말했잖아. 대체 왜 네가 내 상사인데? 네 사수니까 당연히 내가 상사지. 상사가 아닌 뭐야? 너 때문에 부장한테 불려가서 겁나 혼났거든? 그럼 내일부턴 더 열심히 해봐. 못해 먹겠네. 너 때문에 할 마음이 싹 사라졌어. 이제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아니, 난 잘못한 거 없어. 그래? 너 우리 부모님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는 건 아니지? 나 한 번만 더 무시하면 네 가족의 여친까지 싹 다 납치해버린다. 이 녀석 진심인가? 일반 회사에 들어온 주제에 부모 백으로 선배를 협박하는 건 미친 거 아니냐고. 우리 가족은 상관없잖아.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조지는 게 우리 세계의 기본이야. 알았냐? 2번 다시 부장한테 찌르지 마라. 나는 물론 내 유일한 혈육인 엄마에게까지 피해가 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문자 내용을 경찰에게 보여주면 사건이 해결될 수도 있겠지만 보복을 해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다리가 얼어붙어서 상사에게 보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여전히 이카리 씨는 제대로 일도 안 하고 컴퓨터 뒤에 숨어서 SNS 삼매경. 하지만 상사들은 그녀의 업무 능력 향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싶어 했기 때문에 네가 알아서 해. 내 말에 거역하면 알지? 나중에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제 업무도 뒤로 미루고 모두 다 그녀가 한 것처럼 자료를 정리해서 상사에게 보고했습니다. 당연히 저는 매일 야근을 해야 했고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어떤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건 이카리 씨가 하기로 되어 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더라고. 그치만 다음엔 좀 더 신경 써줘. 알았지? 아추모, 너 똑바로 좀 확인해. 완벽하게 몸을 사리고 있던 부장은 이카리 씨가 아닌 사수인 내게 화를 내는 척하더니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카리 씨는 주의를 받은 것만으로도 기분이 나빴는지 하루 종일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를 보는 시선에서 나쁜 느낌이 들었고 그날 저는 엄마의 술집인 모니 로봇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오픈 직전의 가게에는 손님이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어머, 아치무, 마침 네 얘기 중이었는데. 다행이다. 아무 일도 없구나. 무슨 일 있니? 그게 전에 말했던 신입사원이 진짜 위험한 앤데 오늘 나한테 화가 많이 나 있었거든. 혹시나 엄마한테 해코지를 한 건 아닌지 걱정돼서. 아, 그 애 말이니? 전에 널 괴롭힌다고 했던? 오늘도 가게 앞에 이런 게 붙어 있었어. 이거 봐. 이게 뭐야? 덕분에 오늘 손님은 토라 씨뿐이야. 이거 양아치가 한 장난이구만. 아, 손님. 제가 즐거운 시간을 방해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마침 자네 이야기를 하던 참이었어. 그러고 보니 저의 어떤 이야기를... 자네의 여보가 물렀거라를 안주 삼아 한 잔. 엄마, 창피하니까 그만 말하세요. 뭐 어때? 말한다고 닳는 것도 아닌데. 저 근데 이런 종이가 붙어 있었는데 용케 저희 가게에 와주셨네요. 겨우 이런 거에 쫄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어? 토라 씨, 호탕하고 기분 좋은 손님이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괜찮다니까 그러네. 치마담한테 어필도 해야 하고 말이야. 어머나, 그런데 양주를 이것밖에 안 시키신 거예요?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당신뿐이야. 아까 한 말 취소. 그럼 그렇지. 저는 토라 씨가 사주시는 밥을 먹으며 최근 일들을 모두 털어놨습니다. 지친 상태에서 술을 먹었더니 평소보다 더 빨리 취하고 말았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이카리 씨에게 온 협박 문자를 토라 씨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거 안 되겠네. 안 되겠어. 그치만 야쿠자라는 백이 있으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엄마한테도 피해를 주다니. 저 진짜 한심하죠. 아추무, 울지 마라. 토라 씨. 그러더니 토라 씨는 제 어깨를 꽉 움켜잡고 제 옆에 딱 붙어 앉으셨습니다. 저는 아빠가 안 계셔서 아빠의 존재를 잘 모르지만 만약 계신다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넌 평범한 일반인으로서 훌륭히 잘하고 있어. 이런 협박에 조눅 들지 말고 가슴 쫙 펴. 아빠... 나머진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씨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때마침 가게 문이 열리더니 잠깐 쉴래? 이카리? 너 뭐하러 온 거야? 왜? 난 술집에 술 마시러 오면 안 돼? 이런 협박종이나 붙여놓고 잘도 그런 말을... 난 잘 모르겠는데. 그치만 저 종이 때문에 손님이 확 줄었잖아. 그래서 내가 손님으로 와준 거야. 그러더니 정중앙 테이블에 앉아있던 토라씨 쪽으로 양아치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어이 할배, 아가씨한테 자리 좀 양보해. 감히 이분이 누군지 알고, 어? 니들이야말로 내가 누군지 알아? 네? 토라씨가 양아치 옆으로 다가가더니 그 순간 우당탕 하는 소리와 함께 양아치가 가게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당신 뭐하는 짓이야? 일반인 세계에 뛰어든 야쿠자의 딸이 부모의 권력을 백으로 쓰다니. 규칙 위반도 정도껏 해야지. 너희 새끼 뭐하는 놈이야? 아직도 못 알아채다니. 이래서 하급 조직 녀석들은 안 되는 거야. 그러자 양아치 중에서도 가장 나이가 많은 남자가 갑자기 아! 라는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뭔데? 야마모토 보스? 보스? 뭐?
이제야 알아본 거냐, 이 멍청이들아. 여기가 바로 귀신 토라라고 불리는 이 야마모토 토라지로님의 단골 가게라는 건 알고 온 거냐? 죄송합니다. 저는 이놈한테 볼 일이 있었을 뿐입니다. 이 젊은이는 내가 반해버린 치마담의 아들이다. 한 번만 더 건드리면 네 놈들 도쿄 앞바다에 수장시켜버린다. 용서해주세요. 아가씨, 돌아갑시다. 토라 씨의 위세에 압도당한 이카리 무리는 축 처진 어깨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후 엄마가 알려주시길 토라 씨는 이카리 아빠의 조직보다 훨씬 더 상위 조직에 속해 있는 엄청난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토라 씨가 이 가게의 뒤를 봐주고 있다는 거야? 아니야. 토라 씨는 그냥 좋은 손님이야. 저는 슬쩍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쪽 세계의 사람으로서 미안하네. 손해배상은 내가 책임지고 할 테니 안심해. 그 이후 토라 씨는 이카리 조직에 가서 이번 일에 대한 뒤처리를 해주신 듯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으셨지만 일반인이 들으면 안 될 내용이 분명했기에 딱히 그 이야기를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토라 씨가 제게 말씀해주신 것은 최근 이카리 조직에 돈벌이가 없었기 때문에 딸이 조직의 뒤를 잇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일반 회사에 취직시키고자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카리는 조직의 힘을 방패 삼아 막무가내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 아빠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모양인지 이카리는 엄청나게 혼쭐이 났다고 합니다. 결국 이카리는 회사에서 잘렸고 지금은 부하들과 함께 컴퓨터 학원에 다니고 있다고. 또한 회사의 부장님과 임원들은 제 앞에서 머리를 푹 숙였고 급여를 인상해 줄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건배? 토라 씨, 이번엔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다시 한번 반했어? 오, 진짜? 그럼 슬슬 내 마음에 답해줄 때도 잠깐만요. 저를 도와주신 건 감사하지만 그거랑 이건 별개입니다. 오, 아츠모, 내게 덤빌 셈이냐? 이것만은 절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역시 치마담의 아들이군. 아주 멋진 남자야. 당연하죠. 엄마를 소중히 아껴주거라. 그럼 또 오마. 짱 멋있다. 저게 바로 남자라는 거야. 너도 한두 번 실현한 걸로 질질 짜지 마. 좀 남자다워져 봐. 나 참 양주가 좋아. 아츠무 최고. 완전 남자다잉. 저의 여복 없는 인생은 앞으로도 계속되겠지만 멋진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